보시는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로 지금 내일 모레 10월 21일 날 본발사를 앞두고 있는 발사체입니다. 스카이에서는 여기 1단 산화제 탱커 연료 탱크에 대한 개발을 맡았고, 그리고 전체 체계에 대한 총조립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발사가 성공하고 나면 발사체를 개발하게 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스카이가 그 사업에 도전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있지만, 거의 한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연구원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거 누리호 하나 만들어지는데 하나도 들어가고 카이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 이제 밑에 엔진에 들어가는 클러스터링 부분, 엔진 조립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좀 어렵고요. 복합 기술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발사를 하게 되고 이번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이거 나갔을 때 성공했겠죠? 꼭 그러길 희망합니다. 저 그럼 위성 관련해서도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뒤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차세대 중에서 2단계 사업인데, 예. 순서대로 이제 3호, 4호, 5호입니다. 3호가 이제 한국형 발사체 검증용 위성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2023년쯤에 한국형 발사체가 발사될 때 검증 위성으로 사용되고, 적용되는 탑재체는 우주 환경에 대한 검증용을 목적으로 탑재되는 것들이 한 3가지 정도 지금 적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사가 되면은 한국에서 만든 발사체, 한국 기업이 만든 위성이 탑재가 돼서 이렇게 쏘아지니까 사실상 한국에서 만든 진짜 웰메이드 한국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위성 발사체를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뭐 터빈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전송은 여기 보이는 안테나들을 위주로, 여기 앞뒤로, 네, 안테나를 위주로 해서 이제 전송을 주고받게 되고요. 뒤에는 그러면은 뭐? 뒤에는 이제 주로 추진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성이 구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이드라진이라는 지금 화학 용액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용액을 쏘면서 이제 자세를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한국형 발사체에 들어가는 75T 엔진. 와. 네. 있는 엔진은 75톤의 추력을 내는 케로신 연료 기반의 로켓 우주 발사체 엔진입니다. 이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해서 로켓의 1단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단에는 75톤 엔진 하나를 사용하게 되고, 3단에 7톤 엔진 하나를 사용해서 700km 고도의 약 1.5톤의 위성체를 올릴 수 있는 성능을 가지는 우주 발사체를 만든 게 누리호입니다. 누리호는 내일 최초로 발사가 계획이 돼 있고요. 실제 누리호 발사가 내일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력으로 발사체를 만들어서 쏜 나라가 되게 됩니다. 우주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되게 전 낡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구독자분들이 좀 반응이 뜨거운 게 이게 실물이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저거 실물인가요? 최초의 엔진 개발은 02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이 엔진은 수십 대를 만들어서 지상 시험부터 연구까지 시험을 거치면서 내일 발사체 총 6대 엔진을 쓰게 됩니다. 그 시험했던 엔진 중에 한 기 실물이고요. 실제 연소 시험을 거쳤던 실물을 오늘 전시를 했습니다. 일단 조금 많이들 누리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사실은 그 발사체 하면은 연료를 액체로 쓸지 고체연료로 쓸지 이런 게 조금 뜨겁잖아요. 향후에 고체연료 로켓이 개발이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는 매우 다릅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주식회사 하나에서는 고체 부스터를 대형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방과학연구소랑 같이 오랫동안 그런 것도 준비해왔고, 추력 상실한 추진체를 낙하해서 버리는지 아니면은 좀 더미 위성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누리호 발사체를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누리호는 총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궤도까지 올라간 뒤에 분리가 되면 일단 버리는 겁니다. 네, 버리는 거고 아직은 회수는 하지 못하고요. 최근에 스페이스X 같은 미국의 선진 업체들은 그 발사체를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 네, 팰컨 9 같은 경우인데, 팰컨 9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75톤 엔진보다 좀 더 큰 엔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훨씬 더 큰 발사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발사체에 부스터를 재활용함으로써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경제성 때문에 하는 거고요. 향후 우리나라에서 대형 발사체화 되어 간다고 하면 그런 재활용 기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페이스 허브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주가 단기간에 뭔가 어떤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어떤 특허로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끈기 있게 우리가 기술도 개발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 회사보다는 생태계 안에서의 어떤 기술적 시너지를 끝까지 계속 추진력 있게 밀고자 만들어 놓은 협의체입니다. 사실 좀 중고등학교 지리 시간에도 우리나라 땅덩어리 얼마나 작은지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우주개발 사업이 잘 되고 거기다가 국내계 업체들이 좀 활발하게 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사실 좁은 땅덩어리인 대한민국도 우주에서는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잘 됐으면. 네. 우주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잘 이용하면 그 우리 거가 될 거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직 이착륙 무인기에 대해서 UAM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UAV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떻게 다르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같은 거지만 말씀하신 UAM이라고 하는 거는 Urban Air Mobility. 도시명 비행 이동 장치 이렇게 하는 거고, UAV라고 하는 거는 Unmanned Air Vehicle. 같은 비행체인데 이게 군용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도심에서 운송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부르는, 현재 사단 제대에서 활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기체가 무엇인지 신개념의 비행체를 개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엔진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 전원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기계 엔진과 전기 모터가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된 하이브리드 추진 장치가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제대 운영 특성이 활주로가 없는 곳에서도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수직으로 이륙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회전하는 로타가 직각으로 꺾입니다. 이륙을 할 때는 하늘로 꺾여가지고 수직으로 이륙이 되고 수직으로 착륙이 되고, 전진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꺾인 로타가 앞으로 이렇게 전방으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활주로 없는 곳에서도 이륙과 착륙이 자유롭게 되고, 보통 헬기 같은 경우는 이륙과 착륙이 수직으로 되지만은 속도가 고속이 나질 않죠. 그런데 얘는 로타를 전진 방향으로 꺾어버리면 마치 고정익 형태의 비행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고속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안전성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기술 수준이 TRL이라고 전문용어로는 하는데, 기술 수준이 6레벨 정도 이미 국내에서 검증이 됐거든요. 6레벨이면 이미 체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춰줬다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초보 수준을 넘어서 곧바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무인기는 가장 핵심 장비가 저 아래에 달려있는 임무 장비라고 합니다. 이 무인기의 임무는 정찰 임무거든요. 야간이나 주간이나 이렇게 다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고, 저 카메라로 적진을 관찰하고 표적까지도 전부 저 센서를 이용해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가 존재하는 것은 저 임무 장비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건 한 30% 정도 축소된 모형이고요. 보통 일반 군용 트럭에 이런 기체가 2대가 분해가 돼가지고 적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수소 연료전지 기반으로 수송할 수 있는 카고 드론이 되겠습니다. 중량 자체를 200kg를 이제 들 수 있는 카고 드론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른 드론보다도 많은 용량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려면 여기에 뭐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그냥 카고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카고 드론에는 저 동체 앞부분, 그 앞쪽에 EOIR 카메라하고 저희 LIG 넥스원이 개발한 소형 사 임무 장비를 저 앞쪽 부분에 탑재를 하게끔 디자인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그 수소 전지만의 장점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수소 연료전지는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를 씀에도 불구하고 저소음에
그린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좀 미래형 기체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네, 예. 이런 거는 좀 디자인을 어떤 걸 고려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이제 리프트 크루즈의 그 기체 형상을 좀 벤치마킹을 했고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UAV의 기체 형상이 다음과 같은 바디라인을 갖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항 비행을 할 때에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비행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6개의 리프트 프롭을 이용해서 좀 추가로 좀 가미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 있는 기체 중에서 프로펠러 6개 들어간 거 이거가 유일하지 않나요? 예, 예. 일단 지금 아덱스에서 UAM이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저도 좀 기사를 통해 많이 접했는데 해외에 있는 막 업체랑 이렇게 코업을 해가지고 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조금 기술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기체 보시면 틸트 로터라고 지금 로터가 수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활주로가 필요 없는 혁신적인 기체입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거 추진 시스템 자체가 배터리 기반이기 때문에 모터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음이 되게 적고 그리고 친환경적입니다. 탄소나 그런 배출 가스가 없어서 생활소음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생활소음 하면은 좀 층간소음 이런 거보다 좀 낮게? 네, 맞습니다. 60dB 이하로 좀 고려 중입니다. 그럼 진짜 조용한 거네요. 네. 구독자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이게 상용화 시기는 언제인가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2025년도에 인증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 상용화를 하려고 합니다. 한 2025년도 이후부터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군용으로는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군용은 그 이후에 적용이 될 것 같고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일단은 2025년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소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군용으로 활용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진짜 미래 기술인 것 같고 2025년에 꼭 상용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